안녕하세요. 김창욱 선생님. 저는 이제 20살이 된 새내기 여학생이에요. 약 2년 동안 전 마음이 아파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웃고 싶지 않아도 웃게 되고 매일이 불안해도 행복한 척 해야 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20살이 된 새내기. 그럼 우리 대학교 1학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 네, 전공은 뭐예요? 실내 건축 디자인과입니다. 오늘은 누구랑 왔어요? 엄마, 아빠, 동생이요. 그래. 오늘 누가 이렇게 가족끼리 다 같이 오는 거 쉽지 않은데. 네, 누가 오자고 그랬어요? 아빠요. 2년 동안 마음이 아파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채 지냈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안 만났어요. 누구를? 사람. 학교 다닐 때인데요? 고등학생 때였는데? 자퇴했어요. 그러면은 대학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검정고시요. 그래요? 에이, 그럼 더 이거 쉽지 않았는데 박수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 그때 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음 아픈 일이? 네, 학교에서? 네, 그건 잘 지나가고 이제 대학 들어가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또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불안한 거죠. 네. 그래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짝 들어볼 수 있어요? 정확히는 우울증이 왔어요. 그 우울증이 오게 된 계기가 뭐가 있었어요? 그 인간관계 친구들하고? 지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래요. 근데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또 마음의 문도 닫고 학교도 그만뒀는데 검정고시 그 공부를 그때 또 막 해가지고 대학을 바로 들어왔네요. 네. 근데 계속 그딴 식으로 네 이렇게만 할 거예요. 진짜 나 이렇게 하면 마음의 문 닫혀요. 진짜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지금 단답형으로만 얘기하면 나 진짜 마음이 닫혀. 나 정말. 왜냐면 저는 재수해서 대학 2번 떨어지고 대학을 5년 만에 갔거든요. 힘들더라고요, 대학 가는 게. 네. 어우, 진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게 되게 힘들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조금 없어져요? 아니면 그래도 남아있게 돼요? 잊혀지는 게 아니라 무뎌졌어요. 이거 어디 책에서 본 글귀예요? 아니면 그냥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데? 이거 시 같은데? 나 이거 좀 내가 써도 돼요? 잊혀지는 게 아니라 무뎌져요. 무뎌진다. 엄청 좋은데 이거. 앞으로 다른 데에서 제가 하면 좀 땄다고 생각해줘요. 네. 아니 저도 업자라서 될 내용 안 될 내용 다 바로 느껴버려. 근데 이거 너무 좋네. 요즘은 그럼 누구랑 친해요? 누구랑 이렇게 막 이렇게 친하게 됐어요? 대학 들어와서 친구들? 선배? 그냥 술자리 하는 사람들 다 친해지는 것 같아요. 술 많이 먹어요? 지금은 많이 먹죠. 보통 그런 말 50대일 때 하는 말인데 지금 20살 지금 너무 꽃 같은 20살인데 지금. 근데 술을 안 먹고 싶어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울리려고? 아니요. 이거 작가님이 이런 대본 써준 거 아니죠? 지금 기가 막힌데 지금 저하고 티키타카가. 네. 진짜. 제가 최근에 인스타를 보다가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걸 하나 소개할게요. 만화예요. 되게 간단한 만화예요. 당나귀랑 여자하고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는 거예요. 아유, 멍청한 것들 아니야? 저거 당나귀 있는데 당나귀를 타고 가야지.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를 딱 태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조금 더 지나니까 또 뭐라는 거예요. 여자밖에 모르고 남자가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내리고 다시 남자를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가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는 거예요. 여자를 위할 줄을 알아야지. 그냥 남자 새끼 혼자 당나귀 타고 여자는 걸어가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2사람이 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고 자빠졌네 저것들이. 아주 그냥.
또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멍청이들 아니야? 저것들 당나귀 있는데 왜 걸어가? 근데 저는 그 만화를 보는데 너무 마음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저기서 말을 하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말하죠. TVN의 김창옥 쇼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말을 해요. 그럼 이게 어디에 올라가요? 유튜브에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댓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남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하면 그것만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남들한테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 오늘 용기 내서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입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막 계속. 왜요? 이거 남자가 빤스만 입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아니, 수영 빤스예요. 감독님 저 잡아줄 수 있어요? 제 등 한번 등 잡아주세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옷인데 몇 년 전에 사놓고 한 번도 못 입은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TVN에서 처음으로 입었어요. 왜 입었냐면 이게 옷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는 방식 같아서 도전한 거예요. 왜요? 이거 입을 때 사람들이 이럴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유, 강사 새끼가 미쳤나 봐. 아니, 무슨 빤스 입은 옷을 입었더라고. 지가 무슨 뭐 모델이야 뭐야. 강의하는 놈이 강의를 차분하게 해야지. 이런 소리가 들려요. 환청이. 그래서 미움받지 않을 옷으로 바꿔요. 그냥 곤색, 검은색. 그럼 뭐라고 안 하니까. 근데 또 그래도 뭐라고 할 거예요. 상갓집이야 뭐야 저 새끼는. 맨날 검은 걸 쳐입어. 분위기 어두워지게. 진짜 칙칙해. 이렇게 또 될까 봐.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로 도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덕거릴 거 감안하고. 저는 여학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여학생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좋아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일 친해졌으면 좋을 대상은 우리 친구하고 친구 자신. 엄마도 아니에요. 아빠도 아니에요. 여동생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친구하고? 친구. 자신. 오케이. 오케이. 본인하고 본인 자신.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수용받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완벽해져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도 돼. 네? 다이어트 좀 하고 싶어요. 어때요? 솔직히. 저요? 하고 싶죠. 하고 싶죠? 근데 네. 지금도 괜찮아.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다이어트 하고 싶죠? 하면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지금도 괜찮아. 지금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안 괜찮다는데요. 엄마가? 부모님들이랑 엄마 아빠가 안 괜찮대죠? 가족들. 가족들이 안 괜찮대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저요. 나하고? 친구. 내가 나하고 나. 그게 뭐예요? 또 야, 너 누구야? 너 배우지? 어리숙한 척 하면서 지금 엄청 매력쟁이야. 자,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친구. 자, 봐봐요. 내 안에 셀프 텔러라는 게 있대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셀프 텔러. 텔러. 나한테 말을 거는 나. 근데 얘는 언제 말을 거냐면 평상시엔 잘 안 걸어. 평상시에 맨날 걸면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동쪽으로 가라 이런 귀신 들린 거고, 두 번 말을 거는 것 같아요. 매우 좋고 행복할 때랑 두 번째 매우 힘들 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 셀프 텔러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야, 이거 불안하지 않아? 이렇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더 말을 자주 거는 게 언제냐? 우리 친구가 학교 그만두려고 했을 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나한테 말을 거는 내가 있어. 네. 그 소리 없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네. 지금 혼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대답 잘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제 이해했죠? 네. 뭐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내가 학교를 그만둘 것 같아. 그만두고 싶어.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때 내 안에서 나한테 말을 건 나가 있을 거예요. 소리 없이. 우리는 그걸 들었어. 어린 나이에도. 여러 종류일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다 네 잘못이야.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억울해. 나 정말 죽고 싶어. 아니면 쟤네들 진짜 잘못됐으면 좋겠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나에게 말을 거는 내가 있어. 그 소리는 힘든 날 잘 들리고 행복한 날도 또 들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우리가 힘든 날 이렇게 우리한테 말을 걸지도 몰라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아니면 너 누구랑 다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지 마. 모두 다 너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넌 소중해. 건강을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날씬해지면 좋지만 그래도 지금 네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받아들일 거야.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운동하는 거랑 받아들이고 운동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럼 나중에 날씬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다른 것도 하고 싶어. 이런 거 이렇게 좀 하고 싶어. 그럼 나중에 이렇게 얼굴에 질소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질소 안 잡힌 애들 속으로 무시가 돼. 이게 더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 받아들이면 좋겠다. 받아들이고 운동하자. 지금 모습 그대로도. 그리고 아까 많은 사람들이 봤죠? 우리 친구가 되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저씨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자. 그냥 나로 조금 살고 그리고 나부터 나를 좀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남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리고 친구는 많을 필요 없어요. 아저씨도 친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마지막 그 말투는 뭐예요? 아저씨가 느끼기엔 그래 보여요. 아저씨 친구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니에요. 본인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 좀 그렇게 해석되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목소리가 또 아니에요. 아유 새끼가 그냥. 본인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줘요. 짧게라도 힘든 시간 보내서 엄마도 힘들었고 아빠도 힘들었고 동생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건 나야. 내 힘든 건 아무도 몰라. 학교를 그만두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었겠어요. 아저씨도 학교 그만두고 싶었는데 아저씨는 그만둘 상황도 용기도 안 돼서 못했어. 친구들한테 학교 내내 돈 뺏기고. 저 그 친구가 지금이라도 돈 갚았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 그 친구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본인이 본인 자신한테 짧게 한마디 해줘요. 본인 이름 부르고. 유주야, 수고했고 앞으로도 좀 오래 살아봐. 됐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가족도 고생 많았고 우리 친구도 고생 많았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구독자가 150만이 됐더라고요. 이제 보통은 막 100만만 넘어도 광고도 많고 협찬도 많은데 저희가 안 받기도 했고 못 받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괜찮은 거 받아보자 그랬는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콜라겐을 주셨어요.
콜라겐. 여러분 콜라겐 요 회사에서 여러분 다 드리라고 수백 개를 주셨어요. 완전 땡큐. 저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직장 내에 또라이가 있습니다. 너무 시달려서 두통과 불면증이 생겼어요. 오늘 힐링하러 찾아왔습니다. 강연 재미있게 해주세요. 얼굴은 안 나오게 해드리면 좋죠? 예,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했는데 네. 제가 선생님 그 정도는 직장 동료들이 다 알아볼 상입니다. 지금 마스크 쓴 걸로는 안 되고요. 그냥 감독님 우리 뭐 모자이크 처리나 아니면 동물 모양. 선생님 동물 뭐 좋아하세요? 저는 토끼 좋아합니다. 네, 그럼 토끼 모양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직장 다니신 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직장 다닌 적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한 45년 다녔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한 지금 2년 정도 됩니다. 아, 어떤 일 하세요? 지금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 환자도 도라이, 예. 보호자도 도라이, 선생님도 도라이. 네, 맞습니다. 병원 힘든데. 왜냐면은 힘든 분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좋지가 않고 또 그 힘든 분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전문 그분들도 그게 계속 누적되고 이게 참 사람 살리는 곳이 진짜 힘들어요, 선생님. 어떤 곳입니까? 네, 재활하고 요양을 같이 겸용해서 하는 요양병원입니다. 거기는 또 상도라이가 있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저도 너무 힘들어서요. 직장 출근하면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부서장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혀버렸네요. 지금 토끼님이 싫어하는, 특별히 그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다 같이 힘들게 합니까? 그분이 최상위 또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두 분이 더 계십니다. 그럼 총 세 분입니까? 네. 그걸 종교계에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만두려고 면담을 했었는데요. 네. 다행히 그분께서 그만두시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걸 사자성어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끝 마무리를 감사 기도로 마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음의 수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번에 또 잘 그게 해결이 돼가지고 우리 좀 팀원 식구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뒤져서 여러 사람이 사네요. 그분도 어디 가셔서 잘 되시기를 우리가 바라야죠. 정말. 선생님 40년 넘게 그러면은 병원에서만 40년 넘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도 하셨다가 요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뭐 공장에서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또 알바 일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간호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아이 키워놓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간호사가 된 지는 지금 한 7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그렇지 중학교 때 남들 학교 다닐 때 일하는 게 그게 정말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계속 간호사의 꿈을 품고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들어가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병원에서 도라이를 만났다는 게 선생님은 시간 여행을 할 기회를 준다면 지금의 선생님이 몇 살쯤에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까? 중학교 때를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중학교 몇 학년이요? 중3요. 중3? 네. 그러면은 학교를 다니시다가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같이 하신 거예요? 중2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중3 때 고등학교 합격을 했는데 큰오빠가 보내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공장을 보냈어요, 저를. 그래서 공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이 저게 없어요. 친구도 없고 음. 너무 지금도 외롭고 그렇거든요. 동창회가 없어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어머니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동창회 가면 나쁜 일 생긴다고 생각합시다, 어머니. 왜냐면 지금 동창회 가서 나쁜 일 생긴 아줌마들 많거든요. 지금 웃는 아줌마들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지금 다 잘못됐을 거예요.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마음 편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못해 쳐먹어서. 저는 초등학교 때 너무너무 해양소년단, 아람단,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옷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돈 없다고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연 주신 여성분은 옷을 못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어서 합격하고도 교복 입은 친구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기억이 납니까? 네, 나죠. 자, 우리 그때의 중학교 3학년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마음에 하고 싶었던 말 한번 합시다. 그때 너무 힘들고 공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움을 다 겪었어도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은 그 간호사라는 그 꿈을 안고 가서 이제 이루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살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순자에게는 콜라겐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발생한 화성 화재 사고의 생존자입니다. 지금까지도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어서 그 누구에게도 힘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감내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할 것 같아서 김창욱 강사님에게 도움의 말, 힐링의 말을 듣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그게 맞는 걸까요? 도대체 저는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본인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시흥시 정왕동에서 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언제였죠? 작년 6월 24일입니다. 아, 그러면 거의 한 이제 1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네,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짧게 얘기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좀 힘드신지.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요. 음.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요. 아, 동료들. 네, 그러면 선생님은 화재가 나고 선생님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거기 2층에서 아. 사고가 났었는데 저도 1층에 있었고요. 아. 조금만 늦었으면 저희도 위험했을 상황이었긴 했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1년이면 길지도 않고 또 짧지도 않은 시간인데 어떤 게 선생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일 때가 많아요. 음. 모르는 사람들의 말들을 듣기가 엄청 힘들었었어요. 확인 안 된 말들이나 진실이 아닌 말들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게 어떤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사실이 아닌 말들이 그냥 거짓 기사들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 일을 하시는 건 아니세요? 네, 쉬고 있어요. 그런 거 말고도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좀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러는 건 어떤 거예요? 조금 소리에 민감해요. 소리에? 네. 어떤 소리요? 터지는 소리에 민감해서 경기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화재나 이런 거를 잘 못 봐요. 화면이나 이런 걸. 화재라는 소리만 들어도 조금 반응을 해요, 몸이.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혼자 어디를 다니시거나 그런 건 불편하진 않으세요? 원래 그렇게 못 해요. 거의 1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1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다가 오늘 혼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운전하고요? 아니면은 지하철 타고? 도저히 지하철을 못 타서 저는 택시 타고 왔어요. 오늘. 내가 폐쇄된 공간이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좀 답답하거나 공황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세요? 안정을 줄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저 혼자서는 그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혼자 먼 거리를 오신 거예요? 오고 싶었어요. 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말을 좀 듣고 싶었어요. 강연을. 아, 강연을 직접 네. 보니까 어때요? 왜 웃어요? 여러분 왜 웃어? 지금 뭐 왜 웃어? 나 이상한 사람 되게 지금 어머 미쳤나 봐. 화면에서 보던 만큼 멋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 웃어? 왜 또 웃어? 어머 미쳤나 봐. 나 진짜 정말. 강연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 아실지도 몰라요. 제가 전에 청담동에 되게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데 이제 벽에 이렇게 그 글이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시 읽어봤어요. 구름은 바람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고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나니. 그 밑에 병천순대라고 써져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비 오는 날이잖아요. 토요일이에요. 각각 다 사정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되게 몸이 아픈데도 왔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혼자 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또 되게 멀리에서도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가 강남이잖아요, 녹화장이. 여러분 가까이에서 오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강남 느낌이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 딱 보면 느껴, 나는 그런 거를. 강남 아닌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과 적지 않은 돈과 그걸 들여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몸을 움직이게 한 그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그 시에 의하면 사람은 사랑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 김창옥을 보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내 삶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창옥을 보고 싶은 것 같고 김창옥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거울에 보이는 건 어떤 것만 보여요? 뭐라도 대답 좀 해주면 안 돼요? 질문에 너무 약하다, 대한민국. 근데 목소리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내 얼굴 이러면 돼. 내 얼굴! 그게 사물이든 사람이든 거울에 보이는 건 내가 실존하는 사람이나 물건만 거울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김창옥이 보고 싶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내 삶을 사랑하거나 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삶을 재건할 만한 선생님이 선생님을 애정하는 그 마음이나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반사돼서 보인 게 그냥 김창옥일 뿐이에요. 그러니 김창옥에게 너무 반응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힘든 시기니까 내가 나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엄청 축하할 일이에요. 왜? 선생님은 지금 아마 마음의 허들을 엄청 많이 넘어서 여기까지 오신 걸 거예요. 1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선생님 제 책 있어요? 없어요? 아니 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 진짜 지금 여러분이 저를 양아치를 만드네요. 나 선물하려고 그랬지 나 진짜. 선생님 일단은 핸드폰 갖고 한번 우리 같이 사진 한번 찍어요. 오세요.
일상으로 잘 돌아오시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선생님 이거 우리 아까 찍었는데 저 배경으로 찍혔어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앞으로 살아갈 길을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은 어떻게 지우냐. 근데 그거는 동네 어떤 사람이 밤에 구멍난 소쿠리로 뭘 막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어둠이 싫어서 어둠을 풀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둠을 구멍난 소쿠리로 풀 수 없잖아요. 어떻게 어둠을 퍼요? 저 빛이 돼. 저기하고 또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가장 이렇게 좀 퍼내는 거는 사실 시간입니다. 10년, 20년, 30년인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났는데 더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맡았던 냄새는 시간이 지나도 더 날지 몰라요. 그 뭔가 타는 냄새가 있거든요. 플라스틱 같은 거 타는 냄새. 그리고 그때 팡 터졌던 소리들. 그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물 안에 떨어진 잉크는 물을 계속 부어서 맑게 하는 게 최선인 것처럼 이미 우리의 뇌 안에 너무 강한 게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만 어두운 기억을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기억 물리치려고 하면 안 돼요. 좋은 거 많이 하려고 해야죠. 저번 주에 수술했거든요. 귀 수술을 1년 반 만에 또 했어요. 거기 저 성모병원에서 했거든요. 저 이번 수술실에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그 수술 받침대 같은 게 스테인레스예요. 스댕이 되게 차요. 그리고 수술실은 이 기계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온도보다 차요. 근데 담요 같은 걸 덮어주는데 저 이번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 담요를 따뜻한 걸 덮어주더라고요. 내가 이거 따뜻하다고 느끼는 건가? 전기장판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장판 살래요? 그래가지고 바퀴 달린 침대로 사람을 계속 가잖아요. 그 수술실까지 가는 시간이 엄청 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는데 저 천장에 성경 말씀들을 하나씩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 가톨릭 재단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일반 병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 병원은 뭐 불경이에요? 일반 병원 없어요? 없어.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거 한 2분 안 돼요. 전신 마취하기 전까지. 근데 엄청 길게 느껴져요. 근데 딱 그때 도움이 된 두 가지는 따뜻한 전기장판 그리고 그 글귀. 그 글귀를 보면서 마음이 피가 따뜻해져.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질병은 낫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딱 이렇게 피가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 이렇게 없는데 마취과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그분이시구나. 체격이 좋으시네. 그렇지만 마취를 이길 수는 없어요. 저 진짜 1도 거짓말 아니. 진짜로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이렇게 했어. 저 진짜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잘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이제 주사 딱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유난히 그 시간이 추워서 그런지 그 전기장판이 이게 이렇게 따뜻한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친절하시더라고요. 네. 유난히 한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이렇게
마취하는 주사라서 많이 아플 겁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끝나고 마취 안 풀렸는데 사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팬이라고. 어쩐지 너무 친절하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취 안 풀렸는데 그래서 사진 같이 찍었어요. 사람이 말입니다. 공부한 거는 까먹는데 친절한 거는 잘 안 까먹는데요. 그런 거 같죠? 공부한 거는 다 까먹어. 암기한 거는 다 까먹는데요. 근데 친절한 거는 또 잘 안 까먹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우리가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이제 집에 가면서 그 사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프린트 하세요. 프린트. 사진관에서 해줘요. 그리고 액자.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저 양아치 되게 왜 웃어요 지금? 지금 나 따뜻한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 액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선생님이 자주 보는데 화장대 앞에 이런데 아침에 화장할 때 이렇게 같이 둘이 사진 찍은 거. 저 햇빛 쫙.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만 어두운 기억을 물리칠 수 있거든요. 오늘 너무 잘 오셨고 선생님 삶을 건설할 마음의 힘이 선생님한테 1년 만에 생긴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이크 잡고 질문 한번 하셔도 돼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해도 돼요. 없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오고 싶을 때 와요. 그때는 우리 나가면서 우리 PD님한테 선생님 연락처 주시고 가세요. 그리고는 올 한 해 동안 선생님이 오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저희가 초대하기. 혹시 일회인 분이랑 같이 와도 돼요? 저 말고 4분 더 계시거든요. 아, 그분들? 그렇죠. 근데 전 남자친구는 안 돼요. 아니에요. 회사 동료분들이세요. 알았어요. 근데 남자친구인데 동료라고 하고 그건 안 되고 아니. 동료는 돼요. 네. 그러면 그 동료분들. 동료분들하고 올 한 해 동안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는 올 수 있는 자유 이용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분들하고 와서 우리 또 그때는 그분들하고 같이 사진 찍어요. 대학교 4학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보육 현장에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보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기운을 받으며 잘 달려왔습니다. 50이 넘은 지금 많은 감정 노동에 자꾸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육이 아닌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가 많네요.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셔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보육 현장에 있었고요. 지금은 직장보육시설에서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은 그 유치원인가요, 원장님? 아니요,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예. 그러면 대학교 4학년 때면은 3살이요. 23살 11월부터 네. 우리가 어린이집 선생님 시작해서 지금 74년 호랑이 띠입니다. 호랑이띠. 네. 그러면 27년을 일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한 번도 안 쉬고요? 예, 제 아기 낳고 6주 쉰 게 답니다.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저희도 이제 강사님 못지않게 이제 다양한 그 부모님들의 직군의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교사 때는 잘 몰랐었는데 원장이 되고 나니까 근데 사실 지금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이들 보는 것도 힘든데 이들에게 더 힘든 거는 이제 그 다양한 부모님들의 민원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린 선생님들이에요. 지금 나이들도 점점 어려져서 딸 같은 그런 선생님들한테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올 때마다 힘들어하는 걸 보니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어르고 달래는 것도 이제 원장이 되니까 너무 힘들고, 또 이제 그게 저한테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저도 지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선생님 때문에도 원장님이 힘드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젊은 분들의 성향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이제 그것도 저도 힘들고, 저도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예. 그럼 가장 문제는 그 도라이 학부모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기를 기르면서 그 어머님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요. 이제 네. 아까 지금 요 앞전 얘기를 들으셨는데 저는 제 일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뛰고 뭐 즐거워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드는 생각이, 한 번도 이 일이 싫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일이 조금 버겁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지금 저한테 내가 이 일이 지금 싫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랑, 거기는 그렇게 적었지만 제일 제가 지금 걱정인 건 한 번도 쉬지를 않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일을 놓고도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 소속이 아닌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에게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저는 강의가 너무 좋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그걸 할 때 너무 신났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좋아지는 걸 보고 너무 신났어요. 돈을 초월해서. 그랬기 때문에 더 일이 잘 됐겠죠. 근데 예상 못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분야에서 제가 보기에 해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의미냐면, 크게 세 종류의 해녀가 있어요. 3m에서 7m까지 잠수할 수 있는 해녀를 하군이라고 해요. 3m, 5m, 7m. 그러면 7m에서 10m는 중군, 10m에서 15m는 상군, 그리고 15m에서 20m까지 가는 거의 제주도에 몇 분 안 나오는 사람을 대상군, 저처럼 1m에서 3m 들어갈 수 있는 똥군. 저는 2m 들어가면 귀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대상군이나 상군의 마음을 조금 그 몸을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연을 잘하고 물리치료를 잘하고 미용을 잘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이 모든 것은요, 제가 보기에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참아야 돼요. 뭘 참느냐면 자기 숨을 참는 거예요. 원장님이 숨을 참아야 선생님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마음도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숨을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해녀들은요, 제가 어떻게 조업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질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적으로 캐지 못하게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물은 바다가 안 좋으면 또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하루 들어갔으면, 머구리라는 분들은 그 다음은 또 무조건 그만큼 쉬어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간 만큼 쉬어야 된다고요. 근데 원장님도 저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잠수를 잘하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27년을. 자기 숨을 참고 더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도라이 학부모님들 때문에 문제죠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들도 힘들고 그들은 그들의 사정이 있고. 야, 그때 제 속으로 안 걸려 드시네. 물론 원장님 마음에서, 이 새끼야, 내가 지금 나한테 올가미를 치는 거냐? 나는 너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더 디테일하게 나는 더 깊숙이 우리 학부모님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선생님들도 지금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아,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젊은 엄마들 도라이, 또 젊은 선생님 도라이, 또 남편은 상도라이예요. 또 아이들은 도라이 엄마를 닮아서 똑같아요. 이렇게 말을 안 하시고, 아, 각자의 다 힘듦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힘듦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들의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마음의 고통을 제가 다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선생님은, 원장님은 2번, 3번, 4번 본인의 숨을 참고 또 들어가는 거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지 결국 선생님 마음을 얻고 학부모 마음도 얻고 아이들도 변화되는 것을 지난 30년 가까운 시절 현장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 수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깊이 들어가고 또 깊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을 잘하니까 아이들은 안 낳는데 원장님 원에만 또 몰리고, 또 도라이 아이들이 또 오고, 근데 또 도라이 엄마들도 또 받아주니까 또 오고, 그럼 선생님은 전복 잡다 뒤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다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너무 간단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잠수한 만큼 쉬어야죠. 그게 머구리의 법칙인데. 근데 27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 초반에 그 어린 친구가 시작을 해서 이제 중년의 여성이 될 동안 잠수를 얼마나 많이 했고 본인 숨을 얼마나 많이 참았냔 말이에요. 모두 다 이해하려고 하고. 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야 그들 마음에 감동을 캘 수 있으니까. 그건 교육에 대한, 마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사명감의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그냥 숨이 찬 거예요. 숨이 찼는데 무슨 소명이 있고 무슨 사랑이 존재해요? 숨이 차는데 지금. 인간이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러니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과감하게 현장을 어색하지만 떠나시는 게 어떻겠냐, 부분적으로. 그리고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원장님 없으면 축제의 분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우리 도라이 원장님께서 뭔 바람이 불었는지 오늘 안 나오시는구나. 오늘은 회식이다. 그리고 제발 그 오늘 안 나가시는 시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원에 전화해서 별일 없어요 선생님, 이런 짓은 하지 마셔라. 지금 원은 축제의 분위기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어색하지만 잠수 안 하는 시간과 그 날을 가져야 한다. 모두를 위해서. 안 그러면 원장님 말은 좋게 하지만 원장님 표정에서, 에너지에서 숨을 쉬지 않은 그 에너지가 가거든요. 그 에너지를 제일 잘 아는 게 누군지 아세요? 어린이들이 잘 알아요. 어린이들이 모르는 것 같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걔네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쁜 선생님 알아내고, 젊은 선생님 알아내고, 나이 먹은 원장님이 젊은 척하는 거 제일 잘 알아내고, 원장님이 나이 드셨는데 얘들아 그랬죠요 저랬죠요 애들끼리 속아들여! 원장님 애쓰시잖아. 애들은 다 알아요, 생명의 기운을. 그러니까 이제 조금 걱정하지 마시고 떠나셔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더 잘 보이겠죠. 내가 뭘 했는지도 보이고 살아온 내가 보일 겁니다.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숨을 쉬러. 그리고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떠나고 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게 1시간일 수도 있고 반나절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현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이제 모두가 살려면. 어쨌든 원장님이 지난 30년 가까이 깊이 잠수하셔서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됐습니다. 또 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젊은 선생님들이 원장님도 됐고요. 그 옆에 원장님 같이 오신 거예요? 어쩐지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또 우리 후배 원장님 눈물 많이 날 거예요. 또 진짜 살아온 세월이 보이는구나 진짜.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게 뭐 아이 낳기 어려운 환경들이 돼서 아이 안 낳고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결혼도 지금 하기 힘들고 아이도 낳기 힘들어서 그런 세상인데, 예? 그거 육아 교육 엄청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단체도 지원해 줘야 되고 학부모도 지원해 줘야 되고. 어쨌든 아이 낳고 아이 기르기 어려운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원장님이 30년 가까이 본인 숨을 참고 수만 번의 잠수를 하셔서 선생님 마음, 학부모 마음, 아이들의 마음을 캐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큰 덕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컨디션은 요즘 어떠냐면요. 보통 이게 1부, 2부가 있어요. 그래서 1부 때 이렇게 옷을 2부 때 입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이쁜 옷도 입고 싶고 이쁜 옷도 사고 싶고 막 옷도 고르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막 옷을 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갱년기를 보내시는 분은 알 텐데 갱년기인데 나는 막 옷도 사고 싶고 뭐 사고 싶고 그랬다면 갱년기 아닙니다. 그냥 잠깐 빡친 거예요. 사람이 막 뭔가 진짜 힘들고 피곤하면요, 뭐 막 이렇게 그런 게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옷 입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같은 옷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거든요. 방송을 하면서. 근데 이제 남들한테 뭐라 말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오래 가네요.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 내용들이 대부분 갱년기 내용이라 가지고 나도 그렇다. 솔직히 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100%는 다 할 수 없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선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단한 구원의 길이 없다 하더라도 저도 우리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 있으니 너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이 시기를 갑자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는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지나가지 마시고 운동하면서 지나가시고 목욕도 사우나도 하시고 꼭 반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하면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옥님의 오랜 팬 손민옥입니다. 옥자가 들어간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 이름이 싫어서 개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옥님은 옥자가 싫지는 않으신가요? 이러니까 사실 사전에 제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옥자 들어가셨구나. 옥자. 저는 선생님 마음에 너무 동의가 돼요. 전 제 이름이 엄청 싫더라고요. 살아오는 동안에 한 8, 90%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야? 남자 이름에 구슬옥이 뭐야?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살다가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 건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내 얼굴도 마음에 안 드는 날이 있고,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키도 마음에 안 들고, 나 다리도 짧은 것 같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주 그냥.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생각도 몇 개 해놨어요. 알렉산더. 알렉산더 김. 별로예요? 별로예요? 멋있어 보였는데. 알렉산더 김. 그러다가 최근에 사업이라고 하기엔 그런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현듯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거를 생각할 때,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회의를 할 때는 뭐가 안 와. 그러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서 어느 날 어디 뭐를 하는데 무심히 딱 그런 때가 있죠. 그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갑자기 홍주,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홍주.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좋더라고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엄마가 항상 그랬거든요. 느그 애비 김홍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되게 화가 나서 누구를 부를 때 성을 붙여요. 평상시에 그냥 여보라고 하다가 이름 붙이면 이거는 이제 이혼하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거나 아예 성을 붙여서, 뭐 창호가 이래야 되는데 김창호 축복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김창호 I love you 없어. 보통 좋은 거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그 이름이 저한테 조금 멀리 있거나 잡히지 않는 블랙홀, 손에 쥘 수 없는 모래 같은 거,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런 이름이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 4년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홍주라는, 아버지 홍자 주자라는 이 이름이 회사 이름으로 정하고 싶을 만큼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홍주 이렇게 할까? 아니면 주식회사 정자. 엄마가 한정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이틀 전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에게 다른 의미가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건 그 단어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단어 이면에 관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성이 좋으면 우리는 오히려 촌스러운 게 더 애정이 있다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이름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이 생각났어요. 저는 제주도 엄청 싫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얼른 떠나고 싶었어요. 제주도에 살 때. 근데 제주도가 싫은 게 아니었었어요. 뭐가 싫었던 걸까요? 엄마 아빠 싸우는 분위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을 갔는데, 지금은 제주도가 서울보다 좋은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 아마 이름보다는 관계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회사 이름 진짜 회사 하게 되면 공모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이름 딱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근데 뭐 받을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받을 생각하면 거지 된다고 우리 엄마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주려고 해라.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 안 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런 느낌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32살의 백수가 된 사연자입니다. 고등학생, 아니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큰 고민이자 매우 큰 숙제 같은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직도 30대가 되어서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2살 박채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그렇게 깔아버릴 거예요? 언제 백수가 됐어요? 한 달 좀 넘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한 얼마 정도 일한 거예요? 4년 넘게 어떤 일 했어요? 영화, 드라마, 의상 쪽 일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인생의 핵심인 글을 쓰신 건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때도 느꼈던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한 적이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랑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도 모르겠다고. 저는 이 엽서를 보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지려고 이 글을 쓰는 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이 엽서예요, 이 증거가.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사랑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글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사랑을 갖고 있다.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모른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인생의 전공 필수 같은 얘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지금부터 찾아가면 돼요. 외국 유명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 자, 봐봐요.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2살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한테 보통 한 60년 남았을 거예요. 우리 여성분한테. 자, 그러니까 30년 살고 우리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우리 여성분 옷 상의 컬러가 명확하죠? 명확해. 컬러가 아주 핏빛 컬러예요. 되게 예쁜 레드야. 예전에 처음 강연했을 때 주제가 뭐였냐면 Find your color. Find your color. 너의 컬러를 찾아라. 근데 대한민국은 우리 컬러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요즘은 달라졌지만 예전에 대한민국의 차를 봐보세요. 차 색깔이 거의 정해졌어요. 무슨 색이에요? 깜정색, 흰색, 그레이라고 안 하고 비둘기색이라고 하는 사람. 나 좀 그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 회색이나 그레이라고 하면 좋잖아요. 비둘기색은 또 뭐야? 여러분 집에 가면서 밖에서 차들 색깔 좀 봐봐요. 대한민국처럼 흰색, 검정색, 회색, 거의 이 세 개였어요. 근데 되게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창문은 엄청 까매요. 저는 그게 우리 사는 거랑 어느 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색깔은 없어. 근데 남들이 나를 보게 하는 건 싫어. 근데 나는 안에서 볼 거야. 마치 선글라스처럼. 니들 내 눈 보지 마. 근데 나는 볼 거야, 니들. 이런 것처럼 내 컬러는 세 가지 바뀌어요.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색깔도 내 안에 있는 걸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은 핏빛 레드의 색깔이 분명히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또 살다 보니까 맞춰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숨이 답답해 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김창옥 TV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제가 계속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거였었어요. 눈치를 보고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톤을. 웃기는 것도 맞춰주고 계속. 안 그러면 이게 안 굴러가니까. 그래서 맞춰줘서 좋은 일이 생겼는데 맞춰줘서 병도 생겼어요. 강박도 생겼어요. 숨도 안 쉬어져. 일은 잘 되는데 답답해.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든 좋아지게 해야 된다. 그거를 전 시도한 게 50, 나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좀 지나서요. 근데 우리 여성분은 32살에 그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나 너무 부럽고 축하해요. 나는 32살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20년 넘어가니까 이게 뭐가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재미없는 김창옥 TV를 그 중에 하나로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톤으로만 하겠다. 최대한 그렇게 훈련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나 이거 구독자 수, 댓글 수, 나 그런 거 진짜 안 보려고 엄청 나 이거 도전해야지 라고 하고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뭐 무슨 뭐 주식처럼 맨날 봐 그냥. 그러면서 이제 보지 말자. 근데 한 번에 안 되겠지만 할 때까지 해보려고요. 진짜 나로, 내 호흡으로만. 사람들 재밌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과 내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저는 그 사냥개가 이미 훈련이 됐거든요. 성과를 내야 돼. 이거 미션을 내가, 사명감을 내가 완수해야 돼. 목표를 이뤄야 돼.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영상을 제가 보기가 싫더라고요. 되게 고마운 영상인데. 근데 그 느낌을 우리 여성분이 30 초반에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잘 된 거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온 거예요. 누구랑 왔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오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토요일 날 직장도 없는 상황에서 머리 이쁘게 하고 팔찌 6개 하고 이렇게 오기가 쉽지가 않아. 팔찌 또 많네. 백수라는데 팔찌는 엄청 많아. 저 팔찌 좋아 보이네. 내가 보니까 팔찌 3개나 엄청 이쁜 4개 하셨네. 반지 2개. 영화 300 그거 나는 자비롭다 그 남자하고 비슷하네. 온몸에 팔찌랑 목걸이 막 두른 사람. 오히려 백수가 되면 더 바쁘거나 더 매가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여기 온 거는 내 삶을 사랑해서요. 우리가 강연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상일 뿐이야.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벌어야죠. 지금 돈 벌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돈 버는 거는 우리의 탤런트로 합시다. 돈 벌어야지. 그게 정직한 거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정직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지 맙시다. 그거는 감사하게 하고 이제 내 삶의 10분의 1은 순수한 자기를 위해서 씁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뭐를 하고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상황에 갈 때 내 눈의 조리개가 딱 이렇게 되는지를 경험하는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책으로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주로 유튜브를 봐요. 책을 읽으면 막 이렇게 뇌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진을 보는 걸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진책이나 이런 걸 볼 때는 힘들 때도 힘이 나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찾을 수 없고 한 번에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버는 돈의 10분의 1만 씁시다. 순수 자기를 위해서. 돈 안 돼도.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갑시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축하한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미 오늘 여기 온 것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찾아갈 거다.
근데 32살이라는데 뭔가 느낌은 저희 누나처럼 되게 어른스러운 게 있는데 원래 어른스러워요? 아니면 조금 직장 생활하다 좀 이렇게 됐어요? 직장 생활하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전에는 좀 어땠어요? 그전에는 순수했어요. 영화판 힘들죠? 네. 엄청 힘들 거예요. 그 힘든 바닥에서 4년 있었던 거 보통 아니에요. 근데 그 바닥에서 있었던 거는 마치 모래 있는 해안가에서 모래주머니 차고 엄청나게 훈련한 4년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여성분이 앞으로 뭘 하든 그때 그 힘든 걸 견딘 그 시간의 그 무엇이 뭘 하든 되게 뒤를 받쳐줄 것 같아요. 반드시. 잘 왔어요. 본인 자신한테 영상 메시지 한 번만 해줘요. 재영아, 너는 충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화이팅. 안녕하세요. 늦바람이 무섭다는 30대에 들어 취미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까 벌써 불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문득 제 주변을 둘러보니 제 나이에는 대부분 가정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40대면 미혼보다 돌싱이 어색하지 않을 나이라고 하던데 저는 최근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니겠지만 그 나이에 맞게 주어진 사회적 숙제를 풀지 못한 기분에 조바심이 납니다. 저는 나이만 어른이고 아직 30대에서 발전을 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는 걸까요? 극 아이라서 손은 못 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입니다. 어떤 언어의 프레임 안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는 모든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벽이 있죠? 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공간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언어의 벽 안에, 언어의 프레임 안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계속 듣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여자가, 새끼, 남자가 왜 울어? 뭐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남자들이 아내한테 잘해주면 무슨 말을 들었어요? 아우, 저 팔불출 같은 새끼, 저 새끼 큰일 할 놈은 아니여. 지 마누라한테나 벨벨벨벨벨 아이고 저 남자 새끼가. 그 언어 안에서 자랐다고요. 그래서 이 언어 밖에서 자라기는 보통 어려워요. 다 그 보이지 않는 사회적 언어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말을 듣죠. 야,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니? 그러면 엄마가 나쁜 년이야.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면 엄마가 나쁜 년이야. 엄마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남들 할 때 하라고 하잖아. 공부는 때가 있다고 그랬지. 공부할 때 해. 남들 결혼할 때 해. 남들 이혼할 때 이혼을 하란 말이야.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남들 할 때 하라는 거야, 엄마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전에 코로나 때 강연이 안 들어와서 제가 김옥자라고 김창욱의 자연스러운이라는 이름으로 농산물을 팔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주에 미니 단호박을 팔았다고요. 요 주먹만한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숙성해서 먹으면 다이어트에 엄청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이어트가 안 돼요. 왜? 아줌마들이 많이 먹어버려. 주먹만한 거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3개 처먹는데 다이어트가 되겠어요? 안 돼. 솔직히 다이어트 안 돼. 그냥 입맛만 좋아져요. 미니 단호박이라고 있어요. 애월에서 나오는 거. 그거 팔았어요. 그것도 팔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때 이제 농사일을 하고, 농산물 유통하는 걸 하고 싶어서 나중에는 사과도 하고 배즙 같은 것도 했어요. 그래서 농가를 직접 방문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농가가 그렇지는 않은데요. 극히 일부 농가가 세상에는 어떤 구조를 제가 배웠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비싼 과일의 70%는 선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과일은 자기가 돈 내고 안 사 먹는 거예요. 선물을 하거나 선물을 받아서 먹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선물이 들어와요.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황도를 엄청 많이 사람들이 갖고 왔더라고요. 황도 알아요? 황도? 캔에 들어있는 거. 알죠? 여러분 나이 잡순 분들이에요. 황도 아는 사람들은 나이 잡순 분들. 에? 그거 국물 엄청 달잖아요. 에? 약간 알루미늄 냄새도 나고. 근데 그거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어린 나이에. 황도.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가 또 떨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 황도를 또 먹으니까. 이제 저희 집이 막 과일을 사 먹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은 언제만 과일을 먹었냐면 제사 때, 그리고 추석, 설날 이런 때만 좋은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자분들 입장에서, 농가 입장에서는 언제 이게 제일 많이 팔릴까요? 설하고 추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과일이 자연적으로 맛이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통도 해야 되고 우리가 농가가 팔기도 해야 돼요. 맞으면 너무 좋죠. 근데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매우 극히 일부 농가가 꽃이 필 때 성장 촉진제를 붓으로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이 커져요. 그러니까 그 빵이 커지니까 당연히 막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나 이제 뭐 설 때 보면 애들이 막 사과나 배가 막 애 대가리처럼 큰 애가 있잖아요. 막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꺼내가지고 막 대가리만한 게 막 9개 들어가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 농가가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은 커졌는데 브릭스, 즉 당도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고 이게 대가리는 큰데 맛이 그렇게 있지는 않네 라고 하는 느낌이 여러분 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추석 때 팔지는 않겠다. 아직 내가 그 농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초보니까 나는 이걸 성장 촉진을 시키지 말고 자연인 상태로 그 다음 시기 텀에 팔겠다. 그러면 장사가 어려워요. 왜? 그때는 안 먹거든요. 안 팔거든요. 대한민국이 인간에게 성장 촉진제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자가 나이가 30대, 20대가 가장 금값일 때 팔아. 이런 올드한 말을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너 나이 그때 넘어가면은 너 무슨 값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 그 시즌에 빨리 너 팔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1월에 맛이 들고 어떤 사람은 12월에 맛이 들고 어떤 사람은 망감류, 해의 끝 12월이나 1월에 맛이 드는 과일이 있는데 각자 다 자기의 맛이 드는 계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 산다는 거죠. 그 나이에 그걸 해라. 그때는 그걸 해라. 결혼을 했으니 애는 낳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가 안 좋은데 애만 낳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드시고 조바심이 들 수 있지만 괜찮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지만 사랑은 해봐라. 결혼은 안 해도 된다. 사랑은 계속 시도하고 해봐라. 직장은 없어도 된다. 그렇지만 자기의 길은 있는 게 추천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자기의 길은 있으면 좋죠. 그럼 자기의 길은 뭐냐?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흥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길은 걸어봐라. 그러다 보면 새로운 직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새로운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 새로운 프레임으로 세상을 조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극극 아이님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별하고 퇴사하고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기분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힘든 시기를 맞이하셨는데도 여기에 나오셨다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이분에게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인데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동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이분의 사촌 오빠 정도 되는 나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이별이 이혼이든 아니면 교제하던 남성과의 이별일 수도 있죠. 근데 글씨체를 보니까 여성분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글씨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되게 여성스럽거든요. 만약 남자가 이런 글씨체를 썼다면은 사랑스러운 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한테 퍽 맞잖아요? 그럼 바로 일어서려고 하면 안 돼요. 여성분들 경험해봤잖아요. 예쁜 옷 입고 로타리에서 자빠져 본 적 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때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은 넘어지면서 다쳤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피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있다고요. 넘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넘어졌어요. 살다가. 길에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척 잠깐만 있어요. 그냥. 누군가가 와서 괜찮으세요? 하고 도와주든지 다 쌩까고 사라져요. 그럼 그때 일어나는 게 훨씬 나아. 아무도 없을 때. 아니면 누가 도와줄 때.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게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누가 벌떡 일어나려고 할까요? 자존심 센 사람. 자존심의 꽃과 같은 건데요. 예쁘잖아요. 근데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시작된다고 그랬거든요. 열매는 인격이래요. 그래서 젊을 때는 아우 예쁘다, 아우 동안이다, 아우 똑똑하다 이렇게 해야 칭찬이래요. 아우 애가 똑똑하더라 되게. 그러니까 20, 30대 사람들에게는 똑똑하다는 게 칭찬이라는 거죠. 근데 40만 넘어도 4, 5, 60만 돼도 되게 그 언니는 인격적이더라 사람이. 이게 칭찬이래요. 40, 50대 됐는데 똑똑하더라 그 언니. 어쩜 그렇게 총기가 대단하신지. 아니 무슨 4, 50, 60이 됐는데 똑똑하다는 말을 듣냐고요. 그 언니는 사람이 진짜 인격적이더라. 나 너무 놀랬잖아. 진짜 인격적. 최근에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뭘 배우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 분야의 대가인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병대 후배예요. 하늘 같은 선배시고 그분은 70대인데 그분은 이제 신앙이 없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창호가, 예 선생님.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을 갈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그랬더니 내가 50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되게 많은 거를 알았거든. 그래서 내 머리에 가득해.
근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못 주고 내가 죽으면 머리가 무거워서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알게 된 모든 걸 너한테 알려줄게.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소름 돋아요. 보통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제 머리에 인간에 대한 게놈 지도가 좀 있는데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저의 문화가 되고 스승의 뜻을 잘 받드시고 개성 발전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네가 되어라. 저 거기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 모든 노하우를 알려줄 게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알려준다고 하는 스승이나 부모는 여기서부터 아주 권위적이 될 수 있거든요. 야, 내가 너한테 이 기업을 물려줬고 내가 너에게 모든 노하우를 전수를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너는 예술가인데 너는 나의 모든 기술을 알려줄 테니 배워서 너는 네가 되어라. 인격을 넘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덕이 있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죠. 저는 그분에게 지금 어떤 기술도 배우지 않았는데 전 그분의 모든 핵심을 이미 다 배운 것 같아요. 아, 이러는 사람을 내가 살아생전 만나네? 야, 종교가 있어도 저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는 인격이니, 우리 이분의 지금 꽃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퇴사도 했고 이별도 했고, 그거는 열매가 시작되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지만 또 그 열매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또 꽃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어느 자리에서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열매를 응원하겠습니다.